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인덕이 뭘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덕이 만들어지는 어떤 원리,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순환하는 원리 이런 것을 역학적으로 따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덕 아시죠? 다 인덕이 있다 없다. 자, 인덕이 있다, 인덕이 없다. 이걸 따질 때 소위 나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느냐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인덕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챙겨봅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역학적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인자를 사람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재능이나 어떤 힘, 뭐 이렇게 재능도 되고 힘도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류되느냐 하면 지용, 덕, 복.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이제 다들 쓰는 용어들이죠, 그죠? 그래서 지식이나 지혜, 그렇게 지혜,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덕, 복, 다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 쓰는 말인데, 이제 이런 인자를 사람마다 이렇게 강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약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약하게 타고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용, 덕, 복이라는 것이 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잘 사는 거죠. 우리가 소위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롭다는 것은 꼭 단순하게 지식이 많다는 것만은 아닌데 말 그대로 요령이 뭔가 남들보다 더 이렇게 많고 머리를 이렇게 제발 머리 좀 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잔머리 굴린다 하잖아요. 잔머리. 머리를 굴린다는 게 꼭 지식이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써서 또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용기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남 하기 싫어하는 거. 아침에 그냥 일어나기 싫어도 그냥 일어나서 그죠, 자기가 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막 뛰쳐나가서 막 자기가 실천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용기.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감당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용기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덕이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소위 오늘의 주제와 이제 그대로 맞물려있죠. 이 덕이 있다 말 그대로. 덕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다고 덕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사회활동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주변에 뭐예요? 도와주거나 바탕이 돼주거나 계기를 열어주는 이런 존재가 잘 만나지는 것이 인덕이 있는 거죠. 인덕. 그 다음 말 그대로 복이 있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오나가나, 그죠? 오나가나 복이 많아야 된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할머니가 손주를 이렇게 무릎하게 앉혀놓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저슬맥이 왜 등을 독닥거릴 때 하면 제발 복 많고 명기를 복 많고 그죠?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누가 똑똑한 사람보다 설치는 사람보다 덕이 있는 사람보다 복 많은 사람이 장땡이더라. 그죠? 근데 복만 많으면 안 되죠. 그죠? 복에다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명까지 길면 완전히 장땡이다. 그죠? 그렇게 복 많고 명긴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가 복하고 덕하고는 사실 꼭 경계를 갖다가 지우기는 어려운데 우리 인복이 있다 이런 말도 하죠. 인복, 인덕 이렇게 사실 같은 비슷한 의미로 섞어 쓰는데 이 복은 대체로 뭐냐면 자기가 보통 주체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복이 많으니까 어떻게 좀 이걸 누가 IMF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아이고, 선배님, 이 IMF 때 힘드니까, 좀 도와주시는 셈 치고 이 땅 좀 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없는 셈 치고 그냥 사준 거죠. 물론, 아주 그냥 헐값사진 않았겠지만, 사주고 나니까, 조금씩 한 2, 3년 지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도로가 뻥 뚫리면서, 그죠. 그냥, 땅이 그냥 금사라기로 막 변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죠? 덕은 뭐냐면, 그것에 비해서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많은 보상을 받는 어떤 기운은 약하지만, 덕은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음으로써 혜택을 잘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딱 부모 덕, 그죠? 부모가 좀 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부모한테서 이래저래 혜택을 잘 보는가. 그죠? 그 다음에 남편 덕 가지고, 그죠? 남편 복이라고도 하고 남편 덕이라고 하지만, 남편 덕, 그죠? 남편 복으로 써도 그거 되죠. 자기가 뭔가 받을 복이 있다고 소위, 그죠? 예. 보통 이제 남편 덕, 그 다음에 자식 덕, 그렇죠? 예. 자식 복이라고도 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덕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내가 이상하게, 혜택을 좀 쉽게 보고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보는 이게 덕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복이 좀 적더라도 뭐가 있으면 되고, 덕이 있으면 되고. 그 복과 덕이 약하면, 이제 복도 별로 많이 못하고, 부모 복도 별로 많이 못하고 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주변에 형님들도 많이 못 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디로 간다? 용기의 세계로 들어가요.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죠? 그래서 막 아침에 막 머리끈을 동에 메고 그냥 열심히,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렇게 해서 그 용기로 그래 열심히 이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뭐냐면 실천력이거든요. 실천력. 못해, 나는 해. 이렇게 팍 하면서, 그죠? 나는 이게 용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팍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천력의 그 동력이 이 용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삶의 어떤 성취라든지, 보상은 오히려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이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떠들기보다 뭐라고요? 힘써서 애써서 일하는 거. 우리 행실이라죠, 행실. 행실을 행동의 실제. 실제적인 행동. 행실, 그죠? 그런 어떤 그 행동을 실천적으로 이끌어서 뭔가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 대신에 뭐예요? 이 복이나 덕의 세계에서 보면은 자기는 손발 바빠서 뭔가 먹고 사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죠? 이 복덕에서 보면 좀, 고달픔이 깔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럴 용기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사느냐.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머리만 탁 굴리면서 어떡하지, 그죠? 그렇게 머리 굴면서, 해결하면 돼. 사실은 머리로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해결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실제 뭐예요? 이 물건으로 이 자리로 옮기는데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필요하죠, 행동. 그래서 이제 그것조차도 안 되면 이제 머리 굴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머리 쓰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될까? 그죠? 그래서 지하고 보고이라고 하는 거리가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타고난 이런 건 아니에요. 지혜도 적당히 타고나고, 용기도 타고나고, 그죠? 덕도 타고나고, 골고루 타고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전체적으로 또 좀 잘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머리도 안 되는 게 용기도 없고, 그 머리도 안 되고 용기도 없는데, 덕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덕도 별로 없고, 그죠? 복도 약해가지고, 내도록 사는 게 뭐냐, 허구한 날, 첫날 만날 사는 게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연구해봐야 결국은 돈 까먹을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써도 될 돈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이야, 그거 할 거냐. 그렇게 이제 지용 덕복이 다 약하게 타오는 사람도 있고, 또 지용 덕복이 비교적 다 또 원만하게 타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지혜와 용기가 대단한데, 상대적으로 덕과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봐서는 많이 어벙하고, 머리도 그냥, 별로 똑똑하고 같지도 않은데, 뭐가 있어서? 덕과 복이 있어서. 이게 덕과 복이 있어서, 결국 편안하게, 이상하게 밥 주는 줄에만 싹 끼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꽝줄에 안 서고, 그죠? 밥 생기고 돈 생기는 줄에만 이렇게 조용하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끼어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 복과 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이 팔자에서는 어떤 인자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따지느냐. 우리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제 정밀하게 따지면, 그 이제 육친이라고 하는 인자를 써서 우리가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를 명칭하는 그것으로 더 많이, 더 섬세하게 따지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다 이렇게 보는 어떤 그 차원에서 그 문자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좀 단순화를 제가 쉽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어난 날마다 각자 일진이 있죠, 그죠? 각자의 그 일진. 태어난 날이, 갑일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을일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병일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운을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을 주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자기한테 영향을 가장 많은 인자로 쓰는데, 보통 이 목은 이제 우리가 갑일이나 을일날 태어난 사람은 오행적으로 따지면 목에 속해요. 그래서 이 나무 하나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라든지 용기라든지 덕이라 이런 것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다른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이 갑을인데, 태어난 나머지 달도 있고, 시도 있고, 띠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있는 글자들이 우리가 자축인묘에서 자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진술에 이렇게 12시지 중에 어떤 글자를 안고 태어나겠죠. 그죠? 나는 용띠다. 용띠로 태어났다. 그럼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나하고 태어난 날의 주체적 기운하고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관계가. 그 관계가 만들어질 때, 나는 그걸 타고났다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나는 용띠로 태어났다도 되지만, 그런 걸 내 팔자에 타고났다. 그죠? 예, 팔자에 타고났다 보면 그런 말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행적으로, 목도 있고, 화도 있고, 수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사람 팔자 안에 타고난 인자를 우리가 간단히 단순화시키면, 요 순서를 제가 쭉 먹여보겠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느 인자와 오행적으로 인자가 통하느냐 하면, 오행적으로는 화하고 통해요. 화하고 통한다는 말은, 자, 목과 화 사이는, 상생상극이라는 이런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지만, 이 목이 화를 도와주는 관계가 돼요. 생해주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 그래서 이걸 육신적으로 따지면 보통 이제 식신이나 상관이라고 하는데, 식신은 뭐냐면, 의식주 활동을 열어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밖으로 확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화에 속하는데, 이게 바로 뭐에 속하느냐면 이 지와 같이 맞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날이 만약에 오행적으로 목에 해당한다면, 팔자에 화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래요? 기운적으로 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거나 자기 능력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융통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뭐냐면, 이 불은 뭐냐면 계절로 어느 계절 같아요? 겨울 같아요? 여름 같아요? 그 여름이죠. 자, 여름에 나무가 여름 만나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지엽을 쫙 뻗어내요. 뻗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뭔가 자기 고유의 기질을 밖으로 확 펼쳐내는 능력, 이게 지혜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여름을 만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 생기므로 그것이 곧 우리가 지혜가 있는 어떤 능력을 타고났다는 거죠. 타고난 것이다. 저 용기는 뭐냐면 이제 나무가 어떤 계절을 만나면요, 자기 고유의 성질을 제일 많이 드러내요. 모구의 성질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나무가 원래 위로 쭉 올라가는 성질이죠, 그죠? 이 쭉 올라가는 성질이 어느 계절에 가장 강해요? 그렇죠. 봄이고, 봄은 오행적으로 목화 토금수 중에 어느 것 같아요? 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나무가 다시 거듭하여 목을 만나면, 나무가 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목의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의 기질이 확 드러나죠. 나는 간다 이러면서, 그죠? 예, 그렇게 무리짓는 것을 보통 이제 육친으로 따져서는 비견이라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운, 똑같은 기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봄을 만나면 무엇이? 용기가 남달라진다는 거죠. 용기. 예.
그래서 그러면 봄에 태어난 나무의 어떤 일진에, 일진에, 오행적으로 나무에 해당한 달에 태어난 사람은 봄에 태어난다면 남들보다 용기가 더 강하다, 약하다? 강하죠. 그게 행동과 실천력이 더 강하다. 기질적으로 이미 그렇게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덕은 어디서 오느냐? 덕은,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 가장 필수적으로, 화분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고 꼭 배터리 만드는 게 뭡니까? 예, 그렇죠. 물론 햇빛도 필요하지만, 물을 배터리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행적으로 우리가 목을 낳아주는 존재가 뭐예요? 수생목이죠, 그죠? 수가 목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무 입장에서 보는 자기를 낳아주는 존재, 밀어주는 존재, 그죠? 이런 존재가 있으면 뭐가? 덕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오행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덕에 해당해요. 덕에. 그래서 이제 겨울에 태어난 나무. 겨울은 이제 오행적으로 수는 뭐냐면 그 계절적으로 겨울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어떻게 된다? 이미 자기가 메마르지 않고, 그죠?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햇볕이 막 내리쬐도 말라 죽어요, 안 말라 죽어요? 안 말라 죽죠, 그죠? 겨울 나무가 햇빛이 이렇게 쭉 내리쬐서 그 건조한 날씨에 어떻게 해요? 밑으로 음의 기운이, 차가운 기운이 꽉 에워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끝없이 생명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덕을 잘 입는 거예요. 항상 물이 이렇게 물을 떠나지 않은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나무 죽이는 법 간단하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막 뿌리를 확 뽑아갖고, 그죠? 물 안 주고 그냥 던져 놓으면 그냥 죽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물을 떠나서는 오랫도록 자기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수에 해당하고, 이 수의 인자를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의 덕을 볼 수 있는 어떤 기운을 타고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이 뭐냐? 복. 자, 복은 나머지, 자, 화, 목, 수 나왔으니까 이제 목화, 토금, 수에 빠진 건 뭐예요? 예. 뭐가 빠졌죠? 예, 이게 보통 토나 금인데, 토금이 두 개 다 실제로 다 여기에 무리져도 좋습니다만, 실제로 복은 뭐냐면은, 복 중에 최고복인 그래도 살면서 뭐가 제일 복이 많아야 돼요? 1번 형제복, 2번 제복. 제복. 예. 그렇죠? 예, 제복이죠. 제복을 타고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심한 욕이 뭐 없게. 재수 없게. 그죠? 그죠? 에이, 재수 없는 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재수가 따라야, 재수 좋은 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재수 좋은 날이다. 그게 운수 좋은 날이란 말이죠. 그죠? 예, 이렇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기본적으로 복이 있는 모양이고, 요 덕하고 복 중간쯤에 기운 정도로 이해도 좋은 것이 이 금입니다. 금은 계절적으로 어디에 해당해요? 가을이죠, 그죠? 이 가을의 기운은 무엇을 열어주고 이 물의 기운을 열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을 누출하지만 이 토가 금을 만나면 토생금해버리거든요. 예. 그죠? 목화 토금수 아시죠? 예. 목화 토금 수가 어떤 관계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늦여름, 늦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이렇게 서로 계절적으로 기운적으로 나아주는 관계다. 그러면 금은 어떻게 해요? 토의 기운을 좀 빼앗아 오는 입장에 있죠, 그죠? 예, 그렇긴 한데 이 금은 뭐냐면은 이 제어나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제어나 조절. 뭔가 지나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을에 우리가 나무 이제 우리 열매를 따고 나서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지를 하죠, 전지, 그죠? 예, 그 어느 한쪽으로 가지가 확 무성해가지고 다음 해에
꽃이 나고 싹이 나는데 이 밸런스가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가을을 만나면 나무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죠. 그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해요? 씨앗이 보존되도록 하죠. 그 씨앗을 보존되도록 해서 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만 살게 해요? 씨앗을 만들어서 자꾸 번지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번성케 하죠. 그죠? 씨앗을 만들어서 번성케 하는 작용, 이런 작용을 하고, 또 무엇이 이렇게 지나쳐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잘 절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과 덕은 중간쯤에 금의 기운이 있으면 이런 어떤 두 가지 작용을 이렇게 쭉 부분적으로 일으켜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행성도. 이걸 이제 육친적으로 보통 바꾸어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목이 화를 나서 있는 모양을 무엇으로 하느냐면 식신이라면 식신. 그래서 식신상관을 이렇게 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 목일주가 화를 만나 지가 될 때에는 식신, 그냥 식으로 줄여서 쓰겠습니다. 이게 식. 그 다음에 같은 기운을 만난 거죠. 그죠? 그 다음 이것을 비견이라 해서 물이 지은 기운이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수는 어디에 속하느냐? 인성, 인에 해당합니다. 글자가 날렸었어요. 그렇다. 그죠? 네. 인. 그 다음에 이 금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나를 어떻게 관제한다는 거죠. 나를 관장해서 더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봄에, 가을이 되면은 목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하죠. 더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를 관제한다는 뜻인데, 물론 이제 관제한다 할 때는 이 대죽자가 있습니다만, 관장, 역학에서는 이제 이 말 그대로 벼슬을 관제했습니다. 나를 억제한다, 제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은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재라고 그러죠. 오나가나, 재수가 좋다, 이거, 재수. 그죠? 재수 온 붙는다, 이런 말 하죠. 재수 없다. 하여튼 이 재수와 관련된 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복과 덕과 용과 지가, 이렇게 골고루 사람마다 이제 부여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더 강한 사람. 그죠? 목의 날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타고난 계절이나 시간에 목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실천력이 강하다. 그죠?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토가, 잘 자리 잡고 있으면, 뭐가 강하다. 대체로 그 재수가 잘 따르고, 복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역학초 따지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인성의 작용을 그대로 상징해 주는 것이고, 근데 이 인성적인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